베트남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시골의 모습만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들이 주로 가난 소박함, 그리고 전통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침묵과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베트남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수적인 국가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극소수만이 용기 내어 보여주는 놀라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태국이 극단적인 자유의 상징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베트남은 자신을 감추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통제는 일상적인 것이고 규율은 규칙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겉모습에 속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도덕과 전통의 모범국가로 자신을 내세우는 베트남 역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두운 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모순이 생겨납니다. 통제와 엄격함의 나라인 베트남은 조용한 쾌락과 무언의 합의로 이루어진 일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디를 밟아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안다면 환영받습니다. 오늘 저희는 필터도 없이 베트남의 민낯, 그 아름다움 행동 방식 대비,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보통 숨기고자 하는 진실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하기에 앞서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이번 콘텐츠는 다소 논쟁적일 수 있으며 여러분의 지지가 이 영상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에 해가 지면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낮 동안은 길거리 시장,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들, 소박한 가족들의 모습과 공기 중에 퍼지는 음식 냄새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고 네온사인이 켜지면 소수의 관광객만이 용기를 내어 마주하는 또 다른 베트남이 깨어납니다. 규율과 전통의 상징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이 나라는 대도시의 뒷골목, 눈에 띄지 않는 외관과 정중한 미소 뒤에 조용한 지하세계를 감추고 있습니다. 마사지 샵바, 그리고 카페들은 암묵적인 규칙 아래 운영되며 사회가 애써 외면하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모든 것이 은유적으로 제시될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중성이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지점입니다. 낮 동안에는 사찰과 승려들, 그리고 붉은 국기를 자랑스럽게 내보이지만 밤이 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에 존재할 수 있는 화려한 불빛 오토바이, 그리고 은밀한 거래들의 무대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보수적인 나라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이곳에 도착한 여행객은 순식간에 그 극명한 대조를 깨닫게 됩니다. 공적인 도덕주의와 사적인 쾌락이 나란히 공존하며 이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짜 베트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숨겨진 면이 유혹으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이라는 가면 아래 욕망을 감추는 법을 터득한 사회를 반영합니다. 침묵은 이곳의 문화입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무엇을 모순으로 여기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겉모습의 게임을 일종의 균형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베트남 도시들의 일상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나라가 보이는 세계와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는 또 다른 세계, 즉 두 개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더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대조 속에서 현대 베트남의 진정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과 쾌락이 서로 뒤섞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래된 사원들과 오토바이로 가득 찬 거리 뒤편에 베트남은 또 다른 종류의 미로, 바로 사기라는 미로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위험은 좀처럼 폭력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 위험은 미소와 친절함,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다가옵니다. 가장 흔한 사기 중 하나는 공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광객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개인 택시기사들이 접근하여 빠르고 저렴한 이동을 제안합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요금이 3배로 불어나 있고 미터기는 당연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험 많은 여행자들은 말합니다. 베트남에서 사기는 언제나 정중하다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투는 항상 차분하고 목소리는 나지막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입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거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상점들은 관광객과 현지인에게 다른 가격을 청구합니다.
할인을 광고하는 카페들은 계산서, 마지막에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숨겨놓습니다. 심지어 대중적인 시장에서조차 거스름돈은 보통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반올림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이곳은 관광객이 흥정하는 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자신이 흥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위장된 많은 서비스들이 대낮에 버젓이 운영되며 그 비결은 바로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전통 마사지 휴식의 집 혹은 조용한 바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는 평범한 장소들이지만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모든 것이 조용히 유지되는 한 정부도 못 본 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겉모습의 게임입니다. 엄격한 도덕의 나라는 암묵적인 합의해 유지되는 지하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이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이 세계에 관련된 누군가의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쾌락이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허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애매모호함이 많은 여행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외국인들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문화를 기대하며 이곳에 도착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질문하고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미소와 비밀의 네트워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놀라움을 주는 것은 단지 위장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음 포인트는 이곳의 생활비입니다. 저렴해 보이지만 값싼 천국을 또 다른 종류의 함정으로 바꿀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싼 나라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15달러짜리 호텔, 3달러 미만의 완벽한 식사, 거의 상징적인 수준의 교통비까지. 실제로 잠시 머무는 관광객에게 이 나라는 재정적인 낙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현지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많은 베트남인들은 한 달에 300달러나 400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해 주 6일 오랜 시간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노점상들 문을 연 카페들, 오토바이 소음과 음식이 준비되는 냄새. 베트남은 결코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같은 도시에서의 삶은 전통과 현대적 야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불교 사원과 소박한 시장이, 다른 한쪽에는 고층 빌딩과 쇼핑몰, 그리고 호화로운 카페들이 자리합니다. 이는 아시아적인 대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편에는 규율과 생존이, 다른 한편에는 소비와 과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는 모든 길모퉁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외국인 투자, 그리고 명품 옷과 최신 스마트폰을 꿈꾸는 젊은 세대가 공존합니다. 정치적 담론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외국인에게 생활비는 여전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방 하나를 빌리는 임대료면 호치민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일상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대가입니다. 관료주의는 엄격하고 비자는 끊임없는 주의를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허용되는 것과 용납되는 것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모든 것에 깃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칭하는 나라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역 전체가 존재합니다.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조용한 호기심으로 외국인을 관찰하는 사람들 속에서 베트남은 도덕적 담론의 세계와 실제 현실의 세계, 이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 점이 베트남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쾌락과 금지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척하며 나란히 걸어가는 나라. 붐비는 대로를 벗어나면 베트남은 영원한 역설 속에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규율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허점을 통해 생존합니다. 같은 구역 안에서 불교 사원과 군사학교, 그리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붉은 불빛과 닫힌 커튼으로 가득한 골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의 규약 아래 작동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신고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세대는 못 본 척하고 젊은 세대는 모르는 척하며 외국인들은 그저 전통 마사지일 뿐이라고 믿는 척합니다.
도덕과 욕망 사이에 균형을 지탱하는 이 겉모습의 춤 정부가 숨겨져 있는 한 용인하는 그 균형 말입니다. 오토바이와 사원, 네온사인의 혼돈 속에서 온 국민이 소리 없이 번영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이곳은 모든 것이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이국적이면서도 긴장감이 넘치고 매혹적이면서도 불편한 곳. 허용되는 것의 한계를 항상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베트남을 수수께끼처럼 만드는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베트남은 보수적인 나라인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데 능숙한 대가인가 한 가지는 이곳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보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말이 아닌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살아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럼 다음 목적지에서 뵙겠습니다.